단기 매매, 특히 횡보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락을 멈추고 이동평균선 60일, 120일선에서 횡보하는 종목이 관심 대상이다.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자, 이제 들어오세요. 우리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 털어냈고 이제 올릴 겁니다. 신호를 줬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님께서 말씀하신 기법의 실전 적용 사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사례를 보고 있자면 얼마나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한 패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주 반복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직장인분들 그리고 종가 베팅,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패턴을 꼭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 하나만 가지고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직장인 분들이나 종가 베팅, 스윙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데이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한 패턴의 종목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 역시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BHI라는 종목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남석관 투자자님은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초기 매수를 강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급등 후에 처음 5일선을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비중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런 자리에서 비중 있게 들어가서 5일선과 1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추격 매수하고 나서 수익을 일정 부분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하면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중 있게 들어가서 의미 있는 부분에서 30, 40%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종목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이런 종목으로 몇 번 수익을 내면서 계좌를 크게 불려나가는 전략을 직장인분들,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타점과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오늘 내용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게 그리고 크게 비중 베팅의 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비중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다. 계속 일률적으로 하다가 수익이 쌓이면 그 수익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베팅을 하면 좋을 건지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때리시더라도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종가에서 때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로봇, 조선, 반도체, 원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은 조금 애매하고 조선은 51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반도체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유리기판 해서는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이 원전,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전기 먹는 하마다 원전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전기가 부족하고 5천억 달러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서 전기 투자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에 이미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공부할 때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갭으로 상승했고요. 횡보하다가 갭으로 상승해서 5일선에서 버티다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 과열 걸렸죠. 단기 과열 걸리고 나서 10일선에서 지지받을 때 또는 반등 캔들 나올 때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좋은 상승세를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5일선과 11선을 깨면서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큰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선을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련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전을 밀고 있어서 악재는 맞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전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만큼 아니다. 그리고 이 어떤 국제적인 기조를 더불어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51선 근처에서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초입을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여기에서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해서 수익 나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수익이 손실로 돌아갈 것 같으면 또 잘라내고 또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또 수익 나면은 갖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본절로 돌아가면 또 잘라내고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요 날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으로 뜬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갭으로 뜬 그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약 5일선에서 버티는 양봉 캔들에서 매수를 조금 해봤는데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바로 손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일선 타면서 상승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일단 비중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네. 그냥 이 종목 난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힘들게 하는 건 개미 털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개미다 보니 우리 손절 라인 있고 하다 보니 세력들이 탈탈 털어내면 여기 자리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작은 비중으로 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드디어 왔구나.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요 초입에서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도 지금 현재 4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수익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잡아가신 분들은 길게 가져가면 되지만 놓친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이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BHI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어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5일선 깨지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11선까지 깼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11선을 깬 그 음봉의 접점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터치한다? 그러면 추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비상계엄령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가세요. 이제 익절하고 나가세요. 이제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의주시하고 시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이런 자리에서 또 뭐라고 하나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우리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 털어냈고 이제 올릴 겁니다. 신호를 줬고 5일선을 안 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BHI가 작년 10월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건 좋다. BHI가 10월경이죠. 10월경에 대시세를 주기 전에 횡보하다가 갭으로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5일선 위에서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말이었죠. 이번에도 BHI가 큰 시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추세 초입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세 초입에서도 보면은 갭으로 뜬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양봉 음봉은 아니지만 양봉 나오다가 음봉 나오다가 다시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다. 그러면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BHI는 또 대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자리죠. 이 자리 반등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준 것도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을 크게 실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의 유형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아니에요. 테마주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좋은 자리가 나와도 크게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주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대 중심주. 자, 시대 중심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간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년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와요. 시대 중심주, 시대 중심 재료.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그 섹터의 종목들이 다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글로벌 이슈에 대박 실적 재료가 나오는 개별 종목은 20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혼자 잘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중심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글로벌 플러스 대박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든가 또는 뭐 조 단위, 10조 단위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크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의 차트 특징은 대부분이 긴 횡보를 보여줍니다. 긴 횡보를 하다가 첫 장대 양봉, V자 반등이 아니에요. 길게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고 그 자리에서 단체 상승이 나오던가 아니면 좋은 재료가 붙었죠. 그런데 좋은 재료가 단체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 재료는 더더욱 좋다. 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자, 이때 수급이 붙으면 좋고 중요한 건 그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합니다. 자, N형 상단 패턴이든 중단 패턴이든 하단 패턴이든 5일선을 깨지 않고 추세 초입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일선이 중요하다. 5일선 근처에서 작게 여러분들 간을 보세요. 간을 보다 보면 쉽게 안 떨어집니다. 뭐 안 되는 종목들은요, 매수하면 마이너스 3%는 우습게 떨어져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다 잘라버리고, 자, 매수를 계속 하다가, 괜찮은 재료, 시대 중심 재료의 글로벌, 대박 실적, 실적 기대감, 뭐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호재, 모멘텀 발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작게 해보는 거예요. 작게 매수하고, 또 작게 매수하고, 작게 매수했는데도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심상치 않다. 섹터의 흐름, 재료, 시황 등을 고려해서 5일선 근처에서 크게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확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BH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오늘 크게 갭으로 상승을 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반등 캔들이 완성됐을 때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단기 타점으로도 이런 타점은 좋은 타점이 또 될 수 있었죠. BHI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 대응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